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졌습니다. 오늘도 거의 땡볕이었는데 일요일도 지금 매우 덥다고 해요. 저는 지금 이 와중에 운동을 나가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지난주에는 국내 시장하고 좀 해외 시장하고 다소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다시 나타났는데요.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 3대 증시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아주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다우도 그렇고요. 나스닥, S&P 다 최고치를 다시 재갱신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상해 종합 지수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6월 이후에 지금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코스피 또 우리 코스닥 상당히 좀 답답한 이런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조치들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의 경우에는 국내 자체적인 경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 또 수출의 부진 또 최근에도 급격하게 진행된 여러 가지 이런 노동 비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이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양극화가 좀 해외 시장과 좀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발표를 했잖아요. 예상치는 6조 원대여서 이제 요거에는 조금 부합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최근의 흐름이 계속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좀 하향 조정되는 형태이고요. 요번에 2분기 영업이익도 사실은 이제 일회성 수익이 좀 섞여 있어서 그거 제외하면 사실상 5조 원대밖에 안 되는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에는 상당히 좀 활력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지난주에 조금 엇갈렸는데요. 해외 시장과. 근데 이거는 방향의 문제라기보단 제가 봤을 땐 시차의 문제인 것 같고 전주말에 이제 그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난 5월 고용지표가 7만 5천 건으로 상당히 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좀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는데 요번 6월 달에 비농업 일자리 수는 다시 22만 건을 나타내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고용시장 생각보다 강하다. 그러면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현재 50bp까지도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미국채 금리는 지금 주로 단기 쪽 위주로 해서 상당히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어요. 미국채 2년 금리 한번 보시면 한때 1.68까지 하락했던 게 지금 금요일 하루만 몇 bp입니까? 이게 지금 거의 11bp? 10bp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1.86%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왔어요. 미국채 10년 금리도 그동안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오다가 다소 조금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 나타났던 금리 급등세가 향후에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국내 금리는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연중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3년 금리, 국채 10년 금리 모두 5bp에서 6bp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국고채 10년 금리가 1.537bp까지 1.537%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1.75니까 1.5%까지 금리 인하하는 거는 이거는 기정사실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지금 한국 채권시장은 반영하고 있죠. 다음 주 우리나라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50bp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다 보니까 달러화도 다시 조금 강세로 좀 갔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1150원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1170원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봤던 1196원, 1200원 근저리는 고점 부근으로 단기 고점 확인된 것 같고, 1150원 정도에서는 또 단기 저점이 확인돼서 당분간은 요 박스권 내에서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자재 시장으로 와보면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역시 유가도 지금 50불 바닥, 현재로서는 한 65불 내지는 60불 이 정도가 상단인 것 같고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들은 유가의 상단을 맡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란과 미국 간에 계속해서 이 핵 협상, 재협상에 대한 부분들, 또 최근에 이란이 핵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좀 하단을 막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굴이라던가 금 가격도 좀 약보합했고요. 비트코인 한때 1600만원 거의 육박했다가 최근에는 다소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지난주 금융시장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주 우리가 지켜봐야 될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는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금융시장은 전체적으로 더위와는 무관하게 뜨뜻한 모습보다는 좀 미지근한 이런 형태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그런 이벤트들은 큰 거는 해외 시장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계속해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통화정책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거든요. 마침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상원 하원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들, 향후의 통화정책에서 어떻게 전개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10일 날에는 FOMC 의사록도 발표되니까 현재로서는 7월 말에 25bp 금리 인하 하는 거는 크게 이변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폭, 그 다음에 그 다음번 인하 시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의장의 어떤 연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지표들 최근에 조금 부진했었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중국 무역 수지가 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수출액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한 10% 내외가 나와주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연말부터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관세 부과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17년도, 18년도 상당 부분 중국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입장이니까 중국의 수입이 우리에게는 수출 수요라고 생각이 됐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역시 수입 증가율도 뚝 떨어져 있어요. 지금 지난달 5월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8.5%였는데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교역량 낮아지고 있고 한국 수출도 좀 부정적인데요. 금요일날 발표되는 이 중국의 무역 수지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좋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 다시 또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이런 재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유로존 또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변수들이 상당히 좀 다음 주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 날 6월달 고용지표 발표되는데요. 지금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고용지표 상당히 좀 부진했다가
올해부터는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질적으로 좋아진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가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 늘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난달에 25만 9천 건까지 일자리 수가 올라왔습니다. 뭐 요번에도 뭐 한 20만 건대 내외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그 기획재정부가 이제 최근 경제 동향이라고 하는 그린북을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뭐 국내 경제들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평가상에서 이렇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그 이벤트들을 사실 좀 빠르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이벤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9일날 화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 내년도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에 결정이 났었어야 돼요. 근데 현재 이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히려 올해보다 떨어뜨려서 8,000원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노동자 측은 무슨 소리냐, 대통령 공약대로 시급 1만원 가야 된다, 내년에도 2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르죠? 이거 쉽게 협상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 결정하는 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이잖아요. 여기도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뭐 매달 뭐 매일 회의하면서 이렇게 결정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오히려 최저임금이 훨씬 더 중요한 의사결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의를 뭐 이렇게 뭐 글쎄요, 뭐 전문가들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말로 정말 뭐랄까, 이게 참 말조심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 최근에 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어떤 형태냐라고 한다면,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한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업 및 노동시장에는 이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취약계층의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다. 뭐 당연히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적 지출도 늘어나고 있죠. 뭐 사회보험료, 또 그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 외식비, 이런 생활 물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경제의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한데 최저임금을 뭐 높여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최저임금을 올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속도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현재 노동자 측이 주장하는 대로 시급 1만원이 되는 20%대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한국 경제의 미래는 정말로 이미 암울해지고 있는데 더 암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탈한국 분위기예요. 기업들이 도피하듯이 한국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1분기만 지금 15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의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러한 최근에 노동비용의 상승 시기와 맞물린다라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또 반대로 지금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환경이라는 게
대부분 느끼는 부담인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경제가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뭐 이렇게 다시 0.2%포인트 낮춰버렸는데, 가장 부정적인 게 뭐 수출도 수출이지만 투자가 안 돼요. 기업들이 국내에서 설비 투자라든가 공장 짓기를 포기하고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오늘 방송은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는 위험한 방송일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소속이 정해져 소속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지금 같은 속도로 경제 정책이 계속 흘러간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제조업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고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기업들과 개인들도 늘어날 것이고 결국은 이게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을 낮출 거고, 그러면 최근에 사실 국내 주식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 제가 봤을 때는 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주가, 뭐 하물며 무역 전쟁의 당사자인 중국도 좋아지는데 이 한국만 지금 뭐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당면한 가장 큰 이슈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결정이 날지 또 그 다음 주로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명한 그런 의사결정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은 내용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 동안 건승하시고요. 저는 좀 더 밝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